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성훈입니다. 오늘은 퀄컴의 AP가 불탄다면이란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6에 탑재되는 AP는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치과, 삼성의 엑시노스 2600입니다. 스냅드래곤의 경우는 TSMC의 3나노 파생 노드인 N3P에서 만들어지고, 엑시노스 2600은 아시다시피 삼성의 2나노에서 제작됩니다. 이 앞서 퀄컴은 이번에 나오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이 갤럭시 S26에 75% 탑재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달리 보면 엑시노스 2600은 새롭게 다시 갤럭시 S 시리즈에 들어가지만 25%만 탑재될 것이라는 뜻이죠. 75대 25%인데요. 퀄컴과 삼성 입장에서 보면 엑시노스 2500을 제때 출시하는데 실패해서 스냅드래곤의 100%를 갤럭시 S25에 내줬던 처절한 실패를 딛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체면치레는 하는 수준에서 엑시노스 2600을 부활시켰습니다. 기술 자존심은 겨우 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퀄컴 입장에서 보면 이 100%에서 75%로 S26에서 스냅드래곤 탑재 비중은 25%가량 빠졌지만 핵심 시장은 유지했다는 실리를 챙겼습니다. S26의 최상위 버전인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만 탑재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다시 한기하는 이유는 바로 스냅드래곤 때문인데요. 최근 스냅드래곤과 관련해서 주목할 소식이 많았는데요. 바로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의 발열 이슈가 터졌습니다. 최근 외신을 보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에 대한 테스트 결과 발열이 매우 높다는 보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픽 워크로드 지속 시에 칩 내부 또는 포면 온도가 50도를 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에 탑재된 그 중국의 원 플러스 15 스마트폰의 경우는 발열이 심해서 벤치마크 중에 웹 종료나 제한이 발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테스트 수치는 이 벤치마크 루프나 극강 부하 조건에서의 결과이기 때문에 실상에서 사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 제기되는 발열 이슈가 퀄컴의 그 완전 커스텀 CPU 첫 세대라고 할 오라이온 CPU 코어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있습니다. 사실 그 최근 엑시노스가 발열 문제로 워낙 시끄러웠기 때문에 그렇지 상대적으로 덜 부각됐을 뿐 스냅드래곤도 과거에 심각한 발열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스냅드래곤 810 같은 경우는 ARM 코텍스 A57의 과도한 발열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S6 같은 경우는 엑시노스만 AP로 탑재되게 됐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도 발열로 몸살을 앓았는데요. 이때는 삼성 파운드리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던 때였습니다. 당시 삼성 5나노 LP 공정에서 이 AP를 만들었었는데 퀄컴의 초기 설계도 문제였지만 공정 효율 문제도 겹쳤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가장 최근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 칩을 그 삼성 4나노가 만들었었는데 이 삼성 4나노가 원인으로 지목돼서 TSMC로 퀄컴 AP 물량이 모두 빠져나가는 계기가 됐었죠. 과거와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을 두루 살펴보면 이 과거 발열 이슈와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발열 이슈의 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열을 많이 내는 코어 설계 아니면 공정이 안 맞아서 비열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의 경우는 이전과 양상이 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 발열은 ARM 레퍼런스 코어 또는 공정 문제였는데 이번은 둘 다 아닌 것이죠. 일단 공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TSMC 3나노가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 남은 원인은 코어인데요. 이번 칩에는 퀄컴의 오라이온 CPU가 쓰였습니다. ARM 레퍼런스 코어 아키텍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퀄컴의 오라이온 CPU 코어 같은 경우는 애플 그 출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코어입니다. 클럭을 낮춰도 IPC가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전력 밀도가 커서 발열이 증가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B코어가 너무 공격적으로 설정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대 성능은 뛰어나지만 지속적으로 부하가 걸리면 온도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칩이 스스로 클럭을 낮춰서 열을 줄이는 스로틀링이 발생한다는 평가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퀄컴이 아직 AP의 자체 코어에서 설계 최적화가 미숙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삼성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AP만 놓고 보면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의 발열 문제가 현실화되면 엑시노스 2600이 빛을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초의 2나노 AP가 바로 엑시노스 2600이죠. 게이트 올 어라운드로 트랜지스터를 채택해서 전류 누설을 줄이고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칩으로 거듭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은 공식적으로 그 엑시노스 2600이 이전에 3나노 칩이었던 엑시노스 2500과 비교할 때 면적은 5%가량 더 줄어들었고 효율성은 8%더 낮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단가도 스냅드래곤 칩보다는 20에서 30달러가량 더 쌉니다. 스마트폰 입장에서 보면 엑시노스 AP의 성능만 담보된다면 마진을 높여 나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다만 그 엑시노스의 공식적인 시장 레퍼런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S26 울트라에 스냅드래곤 대신 엑시노스 2600이 탑재될 경우에는 판매가 부진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갤럭시 S26 울트라 쪽에 잠재적 악재가 될 여지도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그 발열 문제는 폰의 지속적인 성능이 기대 이하일 수 있고 특히 게임 플레이에서 체감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큰 이슈입니다. 또 발열이 높으면 배터리 효율도 떨어지고 장기간 고성능 작업 시에 발열로 인한 불편함도 생길 수 있는 이슈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엑시노스가 시장에서 부각되는 모멘텀으로 이어질 여지는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엑시노스 2600은 특히 열 제어 설계를 적용한 칩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엑시노스 대비 온도가 약 30% 낮출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 벤치마크에서도 싱글 멀티코어 성능이 플래그십급으로 괜찮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모처럼 안에 퀄컴과 대비해서 엑시노스의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퀄컴이 조만간 8코어 기반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을 발표할 거란 얘기도 나왔습니다.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이 있는데 그것과는 다른 코어를 갖춘 두 번째 버전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중국 유명 팁서인 디지털 채팅 스테이션에 따르면 이번 퀄컴의 AP는 2개의 프라임 코어와 6개의 퍼포먼스 코어가 특징입니다. 이번에 발열 이슈가 터졌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은 6개의 퍼포먼스 코어와 2개의 프라임 코어로 되어 있습니다. CPU 코어 구성을 바꾼 것이죠. 만약 디지털 챗 스테이션의 업로드 내용이 맞다면 새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은 기존 칩보다 18% 낮은 주파수로 클럭되는 프라임 코어를 갖추게 됩니다. 가열 이슈, 발열 이슈를 의식한 퀄컴의 조치가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저클럭 코어가 곧바로 반드시 성능의 다운그레이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퀄컴 AP의 발열 이슈는 이전과는 다른 궤도, 다른 함의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5세대 칩의 발열 이슈가 삼성 사업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